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권하는 학원원장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향에 따른 공부법 시리즈 3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친구들은 제가 어떤 친구들이냐면 너무 고분고분해서 걱정인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인데 얘가 생각이 없어서 고분고분하다기보다는 이제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게 본인 속으로 되게 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계산이 빠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야, 너 피아노 하면 되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월수금에는 뭐 배우고 화목에는 뭐 배우는데 여기서 피아노를 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을 못 하는 거지. 거기까지 빨리빨리 못 하니까 그래 엄마가 좋다니까 그래? 그럼 나 해볼래. 뭐 이런다던가. 갔는데 친구가 상을 탔어.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엄마 나도 저거 타고 싶어. 나 어떻게 하면 저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엄마 입장에선 또 그러게 뭐라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렇게 욕심도 좀 많고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도 할게 저것도 할게 이것도 할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허덕허덕 하면서 엄마가 볼 때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고분고분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번에는 엄마가 어디서 밖에서 뭘 보고 온 거야.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거 좋은 거 있다더라. 근데 우리 애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애한테 슬쩍 찌르는 거야. 야 있잖아 오늘 엄마가 친구랑 커피 마시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걔네 딸은 이거 배운대. 내 딱 네 나이고 너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 있지.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걔도 또 그 얘기 듣고 솔깃한 거야.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어떻게 보면 귀가 얇다. 또 뭐든 해보려고 한다. 의지가 있어. 그런데 앞뒤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욕심도 있고 하고자 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엄청 깊이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얘는 막 재능이 넘친다 이런 것보다 내가 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 경쟁심? 그런 게 살짝 있는 거예요 얘가. 뭐 내가 잘하려고 할 때 엄마가 뒤에서 좀 받쳐주는 이제 이런 힘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재능이 넘친다라기보다는 그 의지가 넘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능 관계가 되게 좋을 때 엄마가 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샘나. 엄마가 걔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 좀 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뭐 끝까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러고서 이제 지도 해보겠다고 덤비는 그런 경우죠. 엄마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얘 수위 조절을 잘 해줘야 돼. 얘가 앞뒤 분간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아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도 얘기해줘야 되고 바로 덜커덕 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를 실험 기간을 한번 둬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거 하나를 더 넣었을 때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현재 포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꼭 점검을 해보고 걔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얘가 이제 뭐든 좀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기존에 하던 걸 빼기는 또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엄마의 그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야 걔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쉽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일단 1순위여야 돼요. 샘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엄마가 다른 친구를 보면서 칭찬하는 것도 그래? 그럼 나도 그거 해서 잘해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괜히 갖게 되다가 본인이 막 허덕허덕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양이라던가 시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감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연습을 항상 쭉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학습량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계획에 막 한도 끝도 없이 계획을 많이 잡아. 그럼 그게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구체적으로 시간을 체크를 해보게 하고, 이게 과연 네가 생각한 시간, 그 공부 시간이랑 맞는지도 꼭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아, 엄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애를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을 알아가게, 그런 걸 옆에서 이제 계속 코칭을 좀 해주셔야만이 얘가 한 1, 2주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확한 자기 시간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점점 나의 할당량을 좀 알게 되겠죠. 학습에 대한 할당량.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심성의껏 본인의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다음 이런 걸 요구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 일부러 애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던져주면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심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걔한테 많은 걸, 어느 순간에 많은 짐을 던져주게 돼. 근데 걔도 욕심이 많아서 지고 있던 걸 놓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하다 보면 그 짐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점검, 애한테 몇 개 이상은 절대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이 시기에 끝나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걸 시도하지 않겠다라던가 어떤 큰 원칙을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제 심화의 경우도 보통 엄마들 같은 경우에 심화를 끝을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심화를 끝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내가 이 아이하고 같이 심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는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선행을 하겠다 라던가, 이런 기준이 굉장히 분명해야 하는 친구가 바로 이런 친구들이죠. 네, 조금 고지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엄마 저 여기 이 시점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다른 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내가 남의 걸 보면서 막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이 없고 되게 고지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이전에나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시기에는 그 사고력 수학에서 하는 교구 활동, 손으로 만드는 조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수학을 예로 든 거지만 수학이 아니라 내가 애가 목공에 취미가 있다던가, 뭐 종이접기에 취미가 있다던가, 뭐 슬라임 만들기를 좋아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레고 조립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추천해요. 특히 3학년 밑에 있을 경우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에 잘 맞는 전형적인 그런 모범생으로 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렸을 때라도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제 3학년 이전의 활동들, 그런 것들. 사고력 수학에서 하는 교구나 또는 목공이나 뭐 뜨개질이나 뭐 바느질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손으로 뭔가 계속 하는 것들, 종이접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 오려도 좋고 뭐 붙여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근데 피아노도 막 너무 정말 뭐 콩쿠르를 나가서 막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피아노 말고 즐겁게 재미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목표를 주면 무조건 달린단 말이에요.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표를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걔가 그 목표만 지향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얘가 좋은 점으로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나쁜 점으로는 융통성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앞으로 커나가는 환경, 얘네들이 이제 커야 되는 환경에서는 융통성, 관계,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오로지 하나만 보고 달려. 그건 완전히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인간상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를 자꾸 흔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계속 생각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융통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이라고 했고. 그럼 일단 막 달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 또 허락을 안 하죠. 왜냐면 내가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엄마를 되게 좋아해. 엄마의 말을 듣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지 않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응?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걸 이용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너 엄마랑 약속한 거 어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감정적으로 자기가 힘든 걸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춘기 때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 어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 관련 피드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네가 공부할 때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죠.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 저녁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아이하고 책을 읽는다던가 뭐 이런 시간 아이랑 갖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한번 끌어안아주는 뭐 이런 시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감사 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시간일 때 아이가 엄마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던가. 근데 보통 애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 카드. 이런 거는 무슨 뭐 제가 심리 이런 거 전공한 건 아니지만 감정 카드를 팔아요. 감정 카드를 한 벌을 구매를 해서 아이 펼쳐놓고 밤에 그걸 펼쳐놓고 오늘 엄마는 이런 감정 상태였어 하고 감정 카드 하나 꺼내서 어떤 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랑 관련 있는 거 말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 오늘 회사에서 잔소리 들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뜬금없이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오셔서 당황했다던가 뭐 당혹감 뭐 이런 단어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꺼내놓고 내가 그런 오늘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엄마 이런 감정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마침 이런 카드가 있어서 참 고맙구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내가 오늘 수학 공부하는데 정말 짜증나는 문제가 나타나서 나 진짜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럼 분노 뭐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와 세상에 이거 우리 애가 부정적인 감정을 꺼냈어.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감정도 그렇게 객관화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긍정적으로 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나랑 우리 아이가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됐을 때 이틀이 됐을 때 잘 모르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감 능력까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심 있고 추진력 있는데 그리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가 여기 딱 공감 능력까지 딱 얹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가 이제 융통성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융통성 이꼬르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 능력을 가지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이제 수학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융통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힘겨움에서 본인이 좀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고리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소재들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나 그 단어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고력이 아니라 아무튼 교구든 뭐든 조작 능력을 이용해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자극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 표현, 감정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 그런 연습들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좀 정리가 될까요? 그럼 지금 오늘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의지도 강하고 경쟁심도 있어서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양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엄마가 그거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다. 얘가 무조건 달리려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무 달려갈 경우에 스탑하게 해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쪽에 가지를 뻗치려고 했을 때 가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가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말랑말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되게 말을 빨리 했죠.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밖에 상황이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